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명받아 수사를 했던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이 수사기간 중 짧은 수사기간과 한정된 수사 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없이 마이크 안 써도 괜찮을까요? 마이크 쓰는 게 나아요? 잘 안 되는 흔들리는 게 있어요. 네. 마이크를 좀 쓸까요? 네. 본인은 위 수사기간 중 짧은 수사기간과 한정된 수사 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없이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고 또 전직 검찰총장과 사이에 기록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마치 진실게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시의 수사 상황과 검찰의 기록 인계 과정에 관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자료를 직접 공개하여 밝힘으로써 당시 특검이 수사한 내용과 기록 인계 과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다스 관련 수사 과정 및 120억 원 횡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3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제4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허위 재산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7호 위 각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및 위 각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2018년 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검의 주식회사 다스 관련 수사 내용을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제가 보고받았던 도곡동 땅 다스 수사팀 1일 상황 보고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위 1일 상황 보고는 당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일자별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2008년 1월 17일 수사 시작 이래 2월 19일 수사를 마칠 때까지의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위 1일 상황 보고를 보면 구정 당일만 빼고 계속 수사를 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일 상황 보고는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바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위 파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모두 같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검찰은 주식회사 다스에 대하여 2번이나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계좌 추적을 통하여 주식회사 다스에 120억 원의 부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 부의 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격리 여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였지만 위 여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전무와 김성우 사장이 공범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특검법에 규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려면 전무나 김성우 사장이 위 횡령에 관련되고 나아가 위 사람들이 이상은 회장이나 김재정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동인들과 전 대통령 이명박 사이에 자금 흐름이나 횡령에 대한 공모관계가 수사를 통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특검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까지 전무나 김성우 사장, 나아가 이상은 김재정 전 대통령 이명박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였고, 위 격리 직원은 동인들과의 공모관계도 끝까지 부인하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격리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 외에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조세 포탈 여부 등은 특검 종료 시까지 전혀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특검 수사 발표 시 120억 원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특검은 위 부회자금이 격리 여직원의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직원의 횡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 및 특검 발표 시 이를 포함하여 발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주식회사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 방안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위 처리 방안에는 횡령금의 조성, 관리 방법, 횡령자금 사용처, 횡령 가담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주식회사 다스 지분 주식 소유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이 들어있는 바, 2018년 1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횡령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1안, 2안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위 자료를 토대로 특검보 5인과 특검 파견 검찰 부장검사 3인이 모두 모여 심층적인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다스 격리 여직원의 개인 횡령은 특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제7조의 관련 사건으로도 볼 수 없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또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자료 중에 제1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규정과 그 제정 취지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상암 DMC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 발표에 포함하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인계하면서 수사 의뢰를 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다스 격리 여직원의 횡령 사건은 수사 결과에도 포함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상암 DMC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넘겨받아 계속 수사한 것으로 특검법 제2조 7호 위 각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 해당하여 당연히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으므로 특검 발표에서도 발표하여야 하고,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은 기록을 인계하면서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비하여 주식회사 다스의 격리 여직원의 횡령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이어서 수사 발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기록 인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2008년 2월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검찰 기록과 특검 수사기관 중 새로이 생성된 모든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 중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암 DMC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으로서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특검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와 동시에 기록을 인계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건 기록은 특검법 제15조에 따라 회계관계 자료 등과 함께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수인계는 기록 목록을 네, 지금까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의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이 120억 원이 닷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증거가 없었으며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여직원 횡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고 또 발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당시에 결론을 지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인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